반갑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팀장 안준섭입니다. 들어오실 때 제가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신전면이 일단 교육으로 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날씨 영향도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은 이제 못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군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말미에 이제 강대찬 벼라는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청무라는 품종명이 붙기 전에 전남 6호라는 계통명을 가지고 우리 도암 신전에서 가장 먼저 보급이 됐었거든요. 전남 6호는 새청무, 이제 전남 10호가 강대찬인데, 이 두 개의 품종을 육성하신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가지 품종을 육성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전남 21개 시군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뜬소문이, 그전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남 10호. 10호 들어보셨어요? 네, 농사를 이제 어느 정도 꽤 짓고 계시고, 좀 다른 분들보다 이제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전남 10호에 대해서 장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이라도 강의 끝까지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품종 부분은 제일 조금 말미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관리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이 강의 슬라이드인 지금 물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종자 선택부터 수확,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까지 이러한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떼어가지고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큰 틀 안에서 약간의 이제 물관리 부분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제가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물관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 앉아 계시면 이제 저를 보면서 하시는 생각이, 저 젊은 팀장이 앉아가지고 물관리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데 도무지 머릿속으로는 물관리 관련된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겠다 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관리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관리 중요성. 물관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조금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설명하실 분들이 많이 없으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모내기 일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신전 도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따뜻하기 때문에 적기 이양 시기는 보통 일모작 중만생종 경우로 봤을 때는 5월 25일에서 6월 5일 정도로 보면 되시고, 현재는 지금 4월 20일 조벼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경부터 저희 일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거보다는 솔직히 좀 더 늦게 이양들을 하고 계시죠. 추석이 언제 들었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의 출수기와 수확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이양 시기를 달리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 같은 날씨에 봤을 때는 우리 도암 신전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정도부터 조변은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일기에 맞춰서 하시되 4월 20일 또는 25일부터 조변은 이양을 해도 되겠습니다. 적기 이양 시기를 넘겨버리면, 빨리 이양하거나 늦게 이양을 해버리면은 그 품종별로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궁금증이나 품종에 따른 적기 이양 시기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별도의 파트를 만들었어요. 이양을 해놓고 완전 물때기까지 끝난 다음에 수확 단계별로 물 관리하는 물의 깊이, 물의 높이가 다 달라요. 물의 높이가 다 달라. 솔직히 이 1에서 2cm, 뭐 5cm, 뭐 3에서 4cm, 이 정확히 센티메트를 정확히 재시고 뭐 물을 대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단계별로 물이 필요한 양과 또 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도를
이 수치를 보고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한 다음에는 물은 절대 깊게 드시면 안 되죠. 이항해놓고 이제 지지부가 물에 잠길랑 말랑 할 정도의 아주 얕은 물만 드시면 되는데, 이항을 해놓고 당일날 물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절대 이항해놓고 당일날 물을 드시면 안 돼요. 회장님, 당일날 물 드세요? 이항 당일날 물 된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뒤에 된다. 예. 그러면 당일날 되는 거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물을 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벼로 봤을 때는 더 좋을까요? 하루나 이틀 뒤에 물을 대시는 게 훨씬 벼의 초기 생육에 유리합니다. 당일날 물론 경지 면적이 많고 필지수가 많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항을 해놓고 내가 농관리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 또 물관리가 용이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항을 해놓고 하루나 이틀 뒤에 물을 이렇게 야트막하게 그냥 등난대가 없을 정도로 물을 얕게 대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분할하기 시작할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물관리에 있어서는 이 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치, 깊은 물에 상당히 깊게 물을 대야 할 단계는 분할하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분할하기 시작할 때가 벼의 생육 단계에서 가장 물이 많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솔직히 없으시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물을 제일 깊게 대시냐면은 출수기 이후 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때는 뭐 이런 수치하고 상관없이 논둑 높이까지 막 돼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깊게 되는 시기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분할 초기가 아닙니다. 분할하기 막 시작할 때 가장 깊게 되라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제 물을 가장 깊게 댈 때는 가장 이때. 물 관리하기도 조금 귀찮고 그냥 일단 깊게 대놓고 좀 빠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무조건 깊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하지만 벼로 봤을 때는 가장 깊게 돼야 될 시기가 이 시기다. 왜 이때 물을 깊게 대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게 대놓고 그 다음에 분할하기 시작하고 가장 많이 분할될 때까지 5에서 7cm까지 좀 깊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새끼를 쳤다 싶으면은 새끼도 그만 못 치게 하고 토양에 있는 환원성 유익가스를 빼기 위해서 물을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압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아시고, 지금 이후로가 이제 중요한데요. 유수가 형성되는 이 유수 형성기에부터 수인기가 물을 대는 깊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시기에 물을 여러분들이 3, 4일이나 늦게 드시든지 아니면 3, 4일이나 조금 빨리 드시든지 하면은 나중에 이 유수가 출수가 되고 등수기 되고 수확할 때까지 수량에 상당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정확히 여러분들이 물을 댈 수 있는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중간 물대기 끝냈으니까 물을 대긴 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새끼치기가 이제 완전 물대기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수인기가 이제 유수가 형성되고 그 유수가 이제 잉태하는 이제 수인기가 돌아오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중간 물대기가 이제 장마철도 되고 땅도 제대로 안 마르고 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막 2주 넘게 물을 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품종에 따라 가지고 수인기가 언제인지 유수 형성기가 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물을 대기 시작해야 할 때가 이때다. 물을 깊게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대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후로는 그냥 보통 정도의 물 높이로 관리를 하신데, 마지막에 이제 완전 물대기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컴바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컴바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내 논이 완전히 수록논이나 물 빠짐이 조금 힘든 논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며칠 뒤에 수확을 한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물 빼면 대부분의 논들이 잘 빠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최대한 오랫동안 여러분들은 물을 논에 담고 계셔야 돼요. 성질 급해가지고 옆에 농가들이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농가들이 완전히 물을 떼기 시작하니까 나도 물을 떼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 뭐가 익어가는 숙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물을 떼버리고 이제 컴바인에 들어갈 만하면은 그냥 수확을 해버린 농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대한 완전 물떼기는 늦게까지 하셔라. 늦게까지. 대신 물을 뗀 다음에는 일단 떼기로 결정해가지고 뗀 다음에는 바로 수확을 하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일기도 후기에 너무 좋았지만은 물떼기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을 늦게 해버리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벼의 수분 함량이 떨어져 가지고 도정 수율이나 도정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겉마르지 않도록 완전 물떼기가 끝나면 바로 수확을 일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에부터 이렇게 딱 물 수치를 눈에 딱 담아 두시면은 언제 물을 대야겠다, 어느 시기에 물을 가장 깊게 대야지, 언제까지 또 물을 대야지 수확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양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강진군의 발령을 받아서 저희 선배님들이 교육을 하러 다닐 때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이양기를 가지고 이양을 하는 평당 주수가 지금은 여기 뭐라 나왔죠? 평당 권장하는 평당 주수가 50에서 60주예요. 이거보다 더 심으신 분들 계세요? 뭐 70주까지 심으신가요? 우리 회장님? 그까지는 안 심으시죠? 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만에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된 거예요. 제가 들어왔을 때 50주, 60주로 이양을 하라고 하면은 바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뭐 농사가 되겠냐, 뭐 파농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가 정말 조금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에도 50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60주에서 65주까지는 조금 심어 주십시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했던 때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50에서 60주 심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강진군 봤을 때 한 40% 정도는 40%, 50% 정도는 이 50주에서 60주 사이로 이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이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간척지냐, 또 품종 뭐냐, 또 내 토양의 토질이 어떻게 되냐, 또 비옥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거보다 많이 심으신 분들이 잘못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평당 주수를 여기에 맞춰서까지 조금 낮춰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판을 보면은, 이양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이양기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런 이양기 좀 안 갖고 계시죠? 요즘은 다 이제 디지털로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양기 넣는데 교육을 할 때 시각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아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양기를 보시면은 가로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횡이송 횟수를 조절하는 레버, 그리고 모판에 세로를 몇 센치 간격으로 뗄 수 있는지 종이송 간격을 조절하는 레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식구 깊이를 조절하는 레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하면 이 횡이송 횟수의 단계는 4개가 있고 종이송 간격을 조절하는 레버를 보면 10단계가 있습니다. 10단계. 이 4개하고 10개를 경우의 수를 조절을 해보면 총 여러분들이 모판 하나를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모에 한 번 뗄 수 있는 개수는 총 40조합이 나와요. 40조합. 횡이송 횟수 4단계, 종이송 간격 10단계를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해보면은 총 40개 조합이 나오고, 이 조합을 일일이 쪼개보면은 이 모판 가지고 가장 적게 뗄 수 있는 거, 아니 가장 많이 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뗄 때 모 식구침이 크게 잡고 떼어버리면 이 모판 가지고 떼올 수 있는 모의 숫자가 63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종이송 간격하고 횡이송 횟수를 조절을 아주 작게, 그리고 종이송 간격도 아주 8mm 정도로 작게 조절을 해보면 이 모판을 가지고 떼올 수 있는 모의 숫자는 2160개가 나옵니다. 어떤 농가는 모 한 판 가지고 630번밖에 모를 못 심고, 어떤 농가는 모 한 판 가지고 2160번을 이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농업 기술의 방향은 여러분들의 원료국의 가격을 단돈 5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우리 강진군에도 없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없어요. 다만 20년 넘게 계속 쌀 가격, 나락 가격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락 한 가마니를 내 먹더라도 나락 한 가마니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영비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이 모판을 가지고 많은 면적을 이양할 수 있도록 최근 기술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 한 판 가지고 2160번 이양을 하진 않겠지만은 2160번만큼 많은 면적을 이양을 할 수 있게끔 실제 우리 강진 농업인들은 요 모판을 가지고 가장 적게 띄어서 가장 많은 면적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을 현재 실천을 하고 계세요. 물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다. 이 언제까지 우리 3,000평이죠. 3,000평도 있고 3,600평도 있는데 한 필지에 한 방구에 모판 300개 넘게 가지고 또 270개, 80개 가지고 언제까지 이양을 하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모의 상자를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조금 능력이 되고 조금 힘이 되셔야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옆에 있는 농업인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좀 기술이 뒤에 좀 숨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